시간이 제가 15분이 주어졌어요. 15분이 주어졌는데 15분 안에 이 플래닛 전체를 놓고 딱 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뭔가가 이 똑같이 글을 읽고 뭐 읽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이 플래닛 자체를 사장님들께서 진짜 깊게 이해하시고 이거를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오늘 플래닛 총정리를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 플래닛이 사장님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플래닛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구매는 했는데 아직까지 써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거를 아마 접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안에를 다 훑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03호에서 활용하는 그 사업 설명의 모든 강의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교육용 자료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뉴얼적인 그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그냥 솔직하게 저희 폭탄이니까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었을 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푸시나요? 아니요. 그쵸. 만약에 다 풀고 계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실전과 교과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프로스펙서가 영원히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각인시키는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장님들 이 플랜에는 선배 사장님들께서 뉴스킨 안에서 정말 뉴스킨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순서를 정해준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플랜 N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갔었을 때 그 적재적소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플랜의 차트를 여는가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습득해서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차트 안에 이 부분한테 필요한 부분을 내가 펼쳐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우리가 이 교육하는 이유는 이 자체를 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모든 페이지를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고 누군가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이 모든 내용들 중에 사업 설명 강의에서나 아니면 제품 강의에서나 늘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제가 사업 설명을 바깥에서 나가서 누군가한테 이거를 제시하지만 플랜 N이라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뜻이 뭘까요? 플랜 N. 숫자는 내가 이 플랜 N이 뭘까요? 이게 N? N이 무슨 약자예요? 그죠? 그럼 플랜은 뭐예요? 계획. 그죠? 뭐를 한다는 거죠? 계획. 맞아요. 이 플랜은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내가 그들한테 이 비즈니스를 플랜을 제시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킨에서 데몬도 저희가 열심히 배우고 보상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사업 설명도 되게 열심히 배우고 뭔가 초대 기법, 리크루팅 능력 이 안에서 배워야 될 저희의 각자 역할이 정말 많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 데몬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내가 데몬을 못해. 내가 데몬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뉴스킨에서 성공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업 설명을 내가 기똥차게 하지 못해. 그러면 성공할 수 없나요? 아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성공 못해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예요. 사장님들께서 사업 설명 못해도 되고요. 활용하면 돼요. 데몬스트레이션 못해도 돼요. 어차피 제품이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초대하지 못하면 결국 조직 못 만들어요. 사실 이 플랜 N의 표준화된 이 핵심은 뭐냐면 결국 누군가한테 이걸 제시해서 뉴스킨에 호기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뉴스킨을 알아보게끔 이 103호에 오게 하는 거가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면 저희가 이 플랜 N을 정확히 이해했다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사업을 제시하고 그들이 이 공간 안에 올 수 있게끔 최대한 중간 역할로서 활용해야지 그게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플랜 N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강의 들으면 다 알려줄 부분이고요. 현장에 103호에 오면 다 알려줄 부분이에요. 이걸 내가 바깥에서 다 플랜을 풀어버리면 뉴스킨 호기심이 끝나요, 여기서. 근데 내가 보여줄 패가 많아야 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무언가가 여길 계속 오시게끔 만들어서 현장에서 그가 깨닫게 해줘야지. 현장에서 내가 모든 브리핑이 다 끝나고 나면 누수킨 딱 내가 정해준 그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최대한 궁금하게 만들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누스킨 비즈니스가 나를 통해서 알아보게끔 만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페이지냐면 저희 맨날 이 앞쪽 페이지 나오죠. 이 앞쪽과 이 뒤쪽을 보시면 여기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타입이라고 해서 9가지 항목이 나오죠. 그리고 나이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로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뭐 대안, 현실 점검, 직장인 점검 이런 게 나오고요. 우측을 보면 타입 5와 저희 사업가 분면 이게 나오죠. 자, 이 순서대로 사장님들께서 진행하시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맨 앞장에서 그분과 대화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써요. 뒤에 플랜을 푸는 게 아니라 이 앞장은 여러분 요술램프가 그려져 있죠. 이건 뭐예요? 요술램프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 질문이 뭘까요? 이건 말 그대로 기회 전달이거든요. 내가 지금 기회를 들고 당신 앞에 요술램프를 들고 간 거예요. 저희 사업자는. 그러면 내가 어떤 요술램프로 그들한테 어떤 인생을 선물해 줄 수 있는지가 그가 궁금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앵무새처럼 무언가를 막 이렇게 외워갖고 나가는 그게 아니라 필드에 막상 나가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누군가는 여기에 굉장히 꽂히고 어떤 누군가는 여기에 메리트를 느끼고 여기 어떤 누군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누군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내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러 갔었을 때 플랜을 떠나서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니즈 파악을 하고 초대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즈니스가 초대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님 뭐냐면 네트워크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비즈니스를 전할 때 그가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되냐는 거지. 모든 거는 물음표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한테 맹목적인 사업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저가 진짜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지가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 설득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걸 먼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네트워크를 왜 할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답글들 막 다셔도 돼요. 우리 네트워크를 사장님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하세요? 자산? 자, 자산 때문에 하시고요. 또 네트워크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장님들이 네트워크를 하시는 이유? 시간적 자유.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와 재정적 자유를 얻으려면 꼭 네트워크밖에 없나요? 없다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 사장님들 스스로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안 말려요. 이런 질문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사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가면 절대 백전백승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것만 알려주려고 해서 그래요. 네트워크 왜 필요한지 먼저 이해해야 돼요. 여기 지금 안에 있는 폭탄 사장님들께서 네트워크를 다 선택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선택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제품이 정말 좋아서 선택을 한 거면 제품만 써야지 왜 사업을 하냐는 거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가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이러면 저는 그분 사업자를 안 봐요. 어떠한 그 순서를 거치기 전까지는. 이 네트워크가 정말 필요한 그 이해나 이런 거가 내가 그분한테 완벽하게 네트워크의 권리에 대한 그 납득이 가야지만 이 사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품이 좋으면 그냥 제품만 쓰면 돼요. 근데 이 일은 사업이 좋아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많은 네트워크 사업 중에 우리가 네트워크 당신 네트워크 꼭 해야 돼요. 지금 대안으로 꼭 네트워크 해야 돼요. 투잡으로 꼭 준비해야 돼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가 만약에 나한테 사장님은 네트워크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정리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질문부터 사장님들이 다 정리해놓고 필드 나가셔야 사장님들 동태 안 되세요. 나가면 제일 두려운 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나가서 깨지고 오는 이유는 내가 요걸 준비해 나갔는데 딴소리라는 거야, 상대방이. 그럼 그거 되게 멘붕 와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 주접 떨다 오게 돼요. 그때 한번 말리면 별소리 다 하다 와. 별소리 다 하다 난리가 나, 난리가. 요즘 어디 가요? 포스코 구까지 갔다 오는 거야, 이제. 기부도 던져봤다, 보상도 던져봤다, 다 하다가 이제 질척대다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배꼽을 잡을 거야, 아마 우리 가고 나서.
근데 이런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게 필드 경험이거든요. 저는 사장님들이 로봇처럼 플래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소통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소통한다라는 건 내가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완벽히 이해를 해야지만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외워서 나간다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어떤 내 플랜을 제시하는 거지 그와 소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폭탄 사장님들이 내가 이 네트워크를 왜 선택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뉴스킨이 네트워크이죠. 이 네트워크를 내가 왜 선택했는지, 이 네트워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왜 수많은 잡 중에 내가 왜 뉴스킨을 선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까 사장님이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서 뉴스킨을 했다고 했죠. 자, 그걸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꼭 뉴스킨밖에 없어요? 그렇게 질문한다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진짜 없어요?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일이 뉴스킨 말고 없어요? 진짜 그거 대답할 수 있으세요? 난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재벌 있어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일이 다 한번 직업군을 놓고 검토해 보셨나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저걸까? 저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는 CEO는 왜 부자일까? CEO가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많으세요? 돈은 진짜 많을 수 있어요. 그 개념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네트워크가 주는 그 자유와 시간적인 그 이론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온전하게 자유하게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 그게 팩트가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뉴스킨 하다 자꾸 힘들죠. 이 값어치가 뭔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권에서 계속 내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크의 본질은 정확하게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권리 소득과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소득을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내가 진짜 힘들게 10년 동안 일해서 건물 한 칸을 산 거야. 거기서 월세 내가 100을 받는다 치자고요. 제가 지금 사는 오피스텔이 월세가 120이거든요. 그 오피스텔 한 칸을 산 거야. 근데 그 오피스텔이 10년 일한 대가로 매달 100만 원씩의 월세를 주어줬어. 그럼 권리소득 맞아요, 안 맞아요? 권리소득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건물이 자라납니까? 그 건물이 매년마다 한 칸씩 늘어나요, 위로? 혼자? 혼자 지어서 막 올라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월세 소득이 어떻게 바뀌어요? 건물이 한 칸씩 계속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어떻게 바뀌죠? 네트워크 진짜 이렇게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데 내가 만든 20만 원이 10년 뒤에 2천만 원이 됐건 4천만 원이 됐건 5천만 원이 될 거라는 그 확실한 보상을 믿냐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요. 출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사업 진행하면서 핀 앞에서 계속 타협할 거예요. 리크루팅 앞에서 계속 타협할 거예요. 목표 앞에서도 계속 타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으로만 알았기 때문에요. 마음이 아니라 뼛속까지 이해한 게 아니라. 저는 뉴스킨 왜 선택했냐면요. 저희 엄마가 네트워크를 먼저 이해를 한 것보다 저는 현실 점검이 먼저 됐어요. 사장님들이 필드에 나가셨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당장 내가 전하는 이 뉴스킨 플랜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가 그게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상대방이 필요한 사람이면 내가 던져주는 소스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근데 필요 없다면 내가 아무리 퍼펙트하게 얘기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서 이기는 게임은 뭐냐면 상대방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더 핵심은 여기서 뭐냐? 나 자체, 여기 폭탄에 있는 사장님들이 네트워크를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이게 정말로 시간으로부터 아니면 일로부터 돈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명확하게 있는지. 이게 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당사자의 현실 점검이에요. 저기 나가서 뭐 제일 많이 해주죠? 나가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현실 점검 되게 많이 하죠. 근데 현실 점검 하는 나는 돼 있습니까? 라는 거죠. 사장님들 진짜 현실 점검 돼 계세요? 현실 점검이 돼 계셔서 뉴스킨에 입문을 했는데 중요한 건 현실 점검이 된 나를 까먹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거를 했는지조차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뉴스킨에 입문하기 전에 현실 점검이 있고요. 이 비즈니스를 만나고 난 후에 현실 점검이 또 있어요. 근데 사장님들께서 나조차는 현실 점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다. 이게 진짜 100% 되어 있다? 바깥에서 누굴 만나든지 눈이 뒤집어지시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현실 점검 때문에 뉴스킨을 만나게 됐냐면 저는 직장 생활을 7년을 넘게 했었어요. 근데 한 달에 월급을 200, 300 정도 받아요. 평균. 그리고 보너스가 800%여서 첫 번째 달에는 250, 두 번째 달에는 400만 원. 첫 번째 달에는 250, 두 번째 달에는 40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여자치고 월급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게 받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뭐 보너스 달에만 저금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그만 이제 원룸 같은 전셋집도 없고 나름 그렇게 저축을 해서 아껴 썼는데 제가 시중에 회사를 딱 그만두면서 손에 현금으로 들고 나온 게 2,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2,500을 모았는데 월세도 내고 하면서 그 정도면 괜찮게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7년 정도가 딱 됐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돼요. 뭐냐면 엄마가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엄마를 간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딸인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 다 접고 엄마 옆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엄마 옆에서 1년 동안 병간호를 제가 해드렸어요. 직접. 심각하게 아프셨기 때문에. 근데 그 1년 동안 안에 제가 정확하게 점검됐던 건 뭐냐면 7년 동안 일해서 그나마 모은 게 2,500만 원인데 내가 막상 일을 하는 소득이 딱 끊겨버리니까 2,500만 원이 6개월 안에 다 나가던데요. 근데 사장님들 이거 저는 어떤 상황이 받쳐졌었기 때문에 더 현실 점검이 잘 됐다?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걸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들한테. 왜? 이런 만약의 사태가 나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어떤 누군가도 이런 예시를 들어주면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 자기들도. 현실 점검을 정말 잘 해주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꼭 짚어줘야 돼요. 우리가 왼쪽 소득을 벌고 있는 한 결국엔 이런 사태에서 아무도 이겨낼 사람 없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바로 사장님들 앞차트에서 사장님들께서 뉴스킨이란 도구가 요술램프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 이 주어진 요술램프가 사장님들한테는 어떤 것들을 얻고 싶어서 이 안에 이렇게 열심히 계시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실 점검할 때 가장 좋은 예시가 뭔지 아세요? 언니가 출근해도 되지 않아. 언니 출근 안 해도 돼. 일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돈도 안 벌어도 돼. 매달 죽을 때까지 500만 원이 들어올 거야. 그럼 그걸로 뭐 하고 싶었어?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각을 해요, 사람이. 내가 500만 원이 매달 들어온대. 난 그럼 뭐 하고 싶었지? 이걸 그들이 상상한다고요. 그럼 또 올려줘 보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이라면. 그게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언니 뭐 하고 살래? 그러면 남편과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자기가 막 적어내 버킷리스트를. 그거 찾아주는 게 저희 직업이잖아요. 항상 저희가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늘 상대방을 만났었을 때 저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현실 점검을 먼저 해주고 나서는 이런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언니 뭐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그러면 숨겨져 있던 꿈이 나와요. 왜? 내 상황에선 절대 꿈꿔보지 못한 게 상상 통해선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나 사실 매달 만약에 그렇게 500만 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나 애기 어느 학원 보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봤어요. 그런 분한테 비즈니스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학원비 벌자. 내가 그 애기 학원비 보낼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게. 이 사업 알아보세요. 이렇게 전달하는 게 그 사람 니즈에 맞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50만 원, 100만 원밖에 필요 안 하다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50만 원 벌려고 왔다가 꿈이 굉장히 커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시야의 폭을 저희가 굉장히 넓혀야 되고 현실 점검 해줄 때도 예지를 해서 그들이 상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내 스스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자기 스스로 적게 만들면 사장님들 거기서부터 니즈 파 끝이에요. 이걸 다 하고 살 수 있게끔 5년만 투자해라 뉴스킨에. 그럼 언니가 적은 이 모든 거 하고 살 수 있어. 내가 명확하게 플랜 제시해 줄게. 들어볼래 안 들어볼래? 그럼 강의 듣는다니까요. 강의는 들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자신이 있어 없어 문제지. 사장님들 강의 일단 들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세요? 왜냐면 매니아로서 되게 훌륭하게 남을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뉴스킨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우호자가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소개해달라고도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내 우호자가 안 돼 있고 선입견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 계속 소개해달라고 하면 소개가 잘 나요, 안 나요? 사업을 계속 하라고 하면 사업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게 굉장히 현장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주는 요술램프는 그려주는 거예요. 당신한테 이런 권리소득이 주어질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당신 원래 뭐 하고 싶었어요? 이런 질문 해주는 사람한테 비즈니스 알아보고 싶지 않겠냐는 거죠. 우린 보험 설계사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막 누군가한테 주고 오는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앞에 있는 현실점검을 먼저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진심 어리게 사람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니즈들을 사장님들이 플러스로 확 갖고 계실 수 있어요. 리크루팅 잘하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가서 사업 설명 휘황찬란하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다 끄집어내요. 근데 저는 이 플랜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되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할 때 제가 참고로 이렇게 뒤편에서 레지던트 사람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사장님은 리크루팅 어떻게 하세요? 근데 레지던트 사람들도 결국엔 현장에서 이런 사업 설명, 보상 이런 걸 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얘기 들어주다가 이런 니즈 파악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신대요. 그러다가 그 한 번을 캐치하면 거기서 절대 놓지 않는 거죠. 프로인 거죠, 그게. 저희가 그런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호기심이 딱 생겼어.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겠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듣고 나서 이 플랜을 다시 한번 그때는 FM적으로 풀어보세요. 습득하는 게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때는 사업자 마인드로 이걸 쑥쑥쑥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이건 히든카드로 잘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전에 정리해드렸죠. 내가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이해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 권리소득과 레버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택했는지. 이 두 가지 소득이 필요 없으면 뉴스키는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내 삶에 진짜 권리소득과 레버러지가 왜 있어야 되는지 나부터 현실 점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뒤편에 넘겨보시면 자, 이쪽 파트가 있거든요. 자, 이쪽 파트는 여기에서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대안을 많이 제시하죠? 이 차트만 딱 피면 겁을 엄청 많이 주고 와요. 상대방한테 겁을 주고 와.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해야 된다니까. 결국에 기승전 사실은 듣고 보면 너 직업 안 된다고 지금. 너 그거 했다 죽는다고. 결국에 이 얘기야. 근데 알아. 이 세상 사람 중에 솔직히 말해서 그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근데 그거 없는 걸 굳이 내 입으로 얄밉게 너는 쫄딱 망한다.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너 끝이다. 이걸 굳이 재수탱이 없게 또 한 번 얘기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근데 제가 초반에 많이 했었던 실수예요. 왜 위험한지를 계속 설명했어. 사실 그게 그를 위한 소통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차피 누구나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나는 그런 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굳이 그걸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건 사실 사장님들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예시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너 만약에 매달 이런 소득이 주어진다 원래 뭐 하고 싶었니? 왜?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영업 때문에 지금 묶여는 있지만 자기가 사실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없는지 내가 파악해 보는 거죠. 그게 인지가 되고 나면 그때 강력한 사업 설명 5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만약에 네가 얘기하는 곤방 근데 너무 슬픈 건 소통 한번 해보세요. 진짜 별거 아닌 버킷리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 사소한 걸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사실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사실 하고 싶었는지 그러면 본인이 알죠. 이런 걸 하고 살고 싶었지만 내 직업 특성상 그걸 하고 살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너는 지금 그거 왜 못하는데? 라고 질문하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애기 있고 내가 회사 다니고 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내 환경에서는 할 수 없어. 라고 다 얘기하죠. 근데 지금 우리 대화를 누가 리드해 가는 거예요?
짐을 통해서 내가 계속 리드해 가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이 리드를 심리 상담한다라는 생각하고 끌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때 인정을 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지 당연히. 근데 내가 시간이 없잖아. 제 애기도 이렇게 있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본인들이 그때 하게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린 누가 해요? 사업자가 하죠 자꾸. 우리가 다 해주잖아. 너 그래서 시간 없어갖고 이거 뭐 안 된다니까? 너 애기 계속 이렇게 키우면 이거 안 된다니까? 너 남편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같이 죽는다니까? 그걸 우리 입으로 얘기해 준다는 거야. 상대방 입에서 들어야 돼, 그 소리는. 현실 점검은. 정확하게. 그래서 사장님들, 그런 이 대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현실 점검 해주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얘기하는 건 결국엔 지금 내 환경에서 이거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너 만약에 네가 지금 이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5년만 너가 나랑 딱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고 지금부터 너가 이거 다 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너 이거 한번 나한테 배워보지 않겠냐. 네트워크는 잘 파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태도가 갇혀 있어서 일정 기간 누구나 성실한 태도로 배워나가면 다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설계되어 있어. 내가 그 루틴대로 잘 알려줄 테니까 우리 배워보자. 처음부터 해보자가 아니라 배워보자로 출발해야 돼. 배워보자. 이 배우는 기간 안에는 너 누스킨 절대 선택 안 해도 돼. 네 인생에 있어서 매주 2시간만 나한테 투자해. 이 시간 안에는 너 결정도 하지 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소리예요. 리크루팅 대상자한테. 강의 한 번 듣고 사업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끊임없이 10번 이상, 5번 이상 재초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듣고 갖고 있던 모든 거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책이나 불신들이 다 해결했었을 때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결정도 하지 마세요. 10번을 저를 편하게 만날 겁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해요. 이 얘기를 먼저 던지면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끌어당긴다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건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배우게 하셔야 돼요. 이게 부정처리거든요. 상대방이 의심하고 있지만 내가 끊임없이 밀어붙이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10번의 강의 통화에서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이 하는 그 뻔한 질문들을 다 커트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안은 사장님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통 사람이 다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그 여기 진입장벽이 없죠. 그래서 무서운 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확률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스킨 하다가 망한 사람 있대더라, 누스킨 하다가 잘못됐대더라 하면 그 주변 사람 다 죽이는 거 모르시죠? 진짜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전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훨씬 크게 가면 갈수록 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현실 점검을 할 때, 야, 봐봐라, 너 직장이 200도 못 벌어. 다 그지대. 너네 봐봐. 이거 봐. 100만. 이거 통계라니까. 이거 사실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봐봐. 25%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거 그냥 죽는다니까. 너 네 남편 갑자기 아프면 끝이야. 그래서 누스킨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세요. 너는 원래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왜 이 일을 하는 거야? 이 일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거야? 아니면 왜 한 거야? 먹고 살려고 했어. 아니 어떤 이유들을 얘기하겠죠. 그럼 이 일 10년 정도 계속하면 너가 이야기한 이거 다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질문해 보라고요. 거기 안에서 자기가 계속 깨우쳐져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되게 심오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대요. 그래서 본인들이 현실 점검이 되면 저를 또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혼나면 그렇게 살면 가난하다고 혼나면 그러면 다시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 앞 페이지에 저는 이 한두 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 페이지에 이 한두 장으로 리크루팅의 80%의 힘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배울 태도가 됐을 때 이 D가 가는 거예요. 내가 들을 태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회사가 무슨 상을 받았고 UX 공정을 얘기하고 약산성을 얘기하고 이게 귀가 뚫려 안 뚫려요? 절대 안 뚫려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만날 때마다 이 앞부분이 해결이 돼요. 앞부분이. 상대방이 원하는 삶이 있는지. 원하는 삶이 있는지를 알아야 누스킨을 전해주죠.
그 이 사람은 자기의 지금 현실이 점검되어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점검을 또 해줘야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난 사실 원래는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 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래. 그래? 그러면 너 10년이 지나도 그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직업으로 안 되겠네가 깨우쳐져야 돼요. 그때 사장님들이 강력하게 리드하셔야 돼. 그 한 방에. 사업 설명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5번만 나랑 딱 듣자. 5번만 나랑 딱 듣고 결정해. 그때까지는 누스킨 선택도 하지 마. 지금부터 너한테 5개의 강의를 내가 추천해 줄 거야. 들어보고 네 길 아니라면 접어. 들어보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배우면 돼. 배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장님들 들어요. 그리고 그럼 어떤 일인데 대충 설명해 줘봐. 그러면 우리 파트너 중에 한 분은 2시간 설명해 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 바꾸면 맞다. 맞다. 이러는 정말 사랑스럽고 게임으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계시거든요. 맨날 돌아서면 맞다래. 당한 거야. 질문에 또 내가 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데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설명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우리 맨날 배우죠. 모르겠어요. 레지안 사장님처럼 이미 성공자 계시거나 이미 그 위치라면 현장에서 그게 다 가능하겠죠. 근데 저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호기심이 풀리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보상 풀지 마시라는 거죠. 보상은 강의 듣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려줄 거야. 그럼 보상을 들려주면 그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 제품력도 몰라. 심지어 예를 들어서 매니아도 아니었어. 내가 제품력을 몰라. 내가 제품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 플랜 들으면 그거 뼛속까지 이해되실 것 같으세요? 많이 없어요. 숫자적으로 진짜 강하지 않은 이상, 사업가 기질이 원래 타고난 사람 아닌 이상 보상만 딱 듣고 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품력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게 왜 팔려나가는지. 그러면 파는 일이 아니라면서 그럼 이게 왜 파는 일이 아닌지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보상이 먼저 앞으로 와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제품이 먼저 앞으로 와야 됩니까? 그런 매뉴얼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보상 풀어야지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워낙에 사업가 기질이 강해? 이런 구조 속 안에서 돈도 벌어봤어? 역량도 자기가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보상 플랜만으로도 이해하는 분들 많아요. 또 그래서 사장님들이 니즈에 맞게끔 그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현장에서 배우셔야지만 결국에 상황에 맞는 리크루팅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대안은 어떻게 해주시라는지 좀 이해가 되셨죠? 네. 무조건 이거를 수치적으로만 푸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처음에 질문을 많이 하고 얘를 다시 풀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먼저 질문을, 좀 전에 제가 했던 그 현실 점검을 내가 질문을 통해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보여주면 본인이 인정할 거예요. 안 그러면 네 소리는 다 맞아. 그래, 네 말 다 맞아. 너 잘났다 이년아. 근데 너랑은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장님들 이 우측으로 넘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사분면이 보이시죠? 자, 왼쪽과 오른쪽의 분면을 가지고 저희 되게 많이 얘기하죠.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게 진짜 마음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이 사분면이 진짜 뼛속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뉴스킨에서도 이 사분면에 적용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사업자가 다 되면 다 오른쪽에 와 있어요? 아니죠. 근데 이쪽 분면에서도 분명히 뉴스킨 안에서도 시간을 보내야 되나요? 안 보내야 되나요? 뉴스킨에 입문하면 내가 뉴스킨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판권을 딴 것 뿐이지 내가 뉴스킨 시작했다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왜 많이 시험에 드시냐면 내가 선택한 뉴스킨이 오른쪽 일이라서 한 건데 내가 지금 세일즈 하는 것 같거든. 내가 지금 방문 판매하고 다니는 것 같거든. 내가 뭔가 지금 장사하는 것 같거든. 나는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내가 권리소득을 벌겠다고 왔는데 나는 계속 노동소득인 것 같아. 이런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보면 이해 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달란트와 이런 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도구리 뉴스킨을 만났잖아요. 저희는 다 여기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반드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벽은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작을 했지만 내가 조직을 만들어내지 못해. 결국은 나의 이하로 조직이 있어야지만 CEO 파트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경영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내가 그래서 빨리 단 한 명의 파트너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오른쪽 분면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왼쪽 분면에 있어. 그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물론 시간이 빠르게 돼서 막 핀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기본기도 배웠고 뉴스킨도 이해했고 네트워크도 이해했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뭔가 누군가를 배출시키거나 파트너를 리크루팅하거나 그들을 트레이닝해서 뭔가 정착시키지를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진짜 비즈니스 파트인 왼쪽과 오른쪽에 이 분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냐는 거죠, 저희가.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왼쪽에 있는 분들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리더 사장님들은 다 오른쪽 분면에 계시죠. 사장님들이 닮고 싶어하는 롤모델이 왼쪽 분면에 있는 분 계셨어요? 다 없죠. 그럼 그분들이 이쪽에 넘어간 이유는 대본을 2000번 해서가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저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쪽 비즈니스 개념의 사고방식을 빨리 내가 장착을 해야지만 여기로 넘어가는 게 수월하다고요. 그래서 이쪽 분면에 저희가 파트너가 처음에 영입이 되면 저희는 다 이쪽 분면에서 성장을 하죠. 여기서 기본기를 잘 쌓고 사고방식을 배우고 이 안에서 계속 습득하고 학습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파트너를 배출시켜서 내가 드디어 복제 프랜차이저를 하나 했었을 때 이제 이쪽의 경영세계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내가 이해를 한다라면 내가 왜 성실히 의존하지 않고 배워야 되는지가 아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건 내가 배워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정착시키는 일이지 내가 정확하게 그걸 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내 이하의 조직이 사실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 왼쪽 분면과 오른쪽 분면 뉴스킨 안에도 있다라는 거. 그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뉴스킨을 하고 있는 저희가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사고방식을 정말 열심히 배우잖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책 읽고 강의 듣고 독서하고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쪽 분면의 부자의 생각을 배우기 위해서 아닌가요? 성공자의 생각을 담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무언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문한 분들이 이쪽 파트에 있기 때문에 되게 답답할 수 있죠. 근데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이쪽에 우리가 다 같이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 4분면을 명확하게 이해를 내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영입이 됐었을 때 이쪽에서 이쪽에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가 인지가 돼야 돼요. 그 상대방한테도. 그래야 뉴스킨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6개월 했다 1년 했다 돈 안 된대. 그리고 간 사람들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그게 어떻게 이해한 거냐고요. 나는 네트워크의 비전을 봤어. 근데 그만뒀어. 그분이 제일 용감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단기간 뛰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냉정한 건 네트워크 이해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보셨다면 이거 못 그만두거든요. 여기 세뇌당하고 빠져서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인생에 있어서 내가 권리소득과 레버리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투자 안 하고. 내가 시간 투자하고 열정 투자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진짜로. 찾아봤다니까요. 중간에 고통스러워서. 나도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없어. 찾으면 찾을수록 누수겠는데 확실히 1000% 커져. 진짜 없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나보다 뭐 역량이 갖춰져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나에서라는 사람이 현실 점검을 계속 끊임없이 사업자인데도 꾸준히 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 사업을 계속 가슴 뛰게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찾아보세요. 내가 권리소득을 뉴스킨이 아니어도 만들 수 있고 내가 레버러지를 뉴스킨이 아니어도 일으킬 수 있어. 그러면 딴 거 하시면 돼요. 되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없어. 진짜 없어. 그래야지만 올인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나한테 입문한 그들도 올인하게끔 만들려면 이 절차가 사장님들이 반드시 현실 점검을 소비자 플러스 사업자 플러스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 현실 점검 파트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 플랫 차트가 너무나 감사한 건 리더 사장님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현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교육용으로 누군가를 트레이닝할 때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떤 매뉴얼대로 복제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가? 나야말로 이 요술 램프를 진짜 뉴스킨으로 만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진짜 만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한테도 이걸 요술 램프를 주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꼭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현실 점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불안한 100세 시대와 그리고 이 직장과 자영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속 각인시켜주는 리더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를 먼저 질문하시고, 그렇게 살려면 과연 얼마가 필요한지를 질문하시고, 그러면 그 권리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뉴스킨이라면 알아보겠냐고 질문하셔서 그 다음에 이 현실 점검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분이 사장님들한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굉장한 우호자가 돼요. 전 여태까지 많은 미팅을 했던 모든 분들이 다 이 순서위에서 리크루팅이 된 분들이 진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폭탄 사장님들 더 잘 푸세요. 저는 뭐 파마레스도 잘 모르고요, 사실. 근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파트들은 사장님들께서 진짜 훌륭히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조금 더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결국 진짜 중요한 게 이거더라 라는 걸 오늘은 플랜을 통해서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